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도 좋았고, 또 유가도 올랐고, 사람들이 자꾸 조정받는다 그러니까 조정 안 받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니까 지수는 좀 더 올라가고 있더라. 이게 시장은 말이죠. 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가더라고.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내려가죠.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주식시장이 쉬우면은 다들 돈 벌지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라가는가 보다 할 때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내려가는가 보다 할 때 허를 찌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것이다 하고 확신에 찬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바로 반등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리하게 행보를 했죠. 지리하게. 지수가 올라왔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왜 올라오지? 이해가 안 가네. 저렇게 지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 많고 경제가 매우 암울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많은데 어째서 지수는 저렇게 올라오는 것일까? 다우보다도 나스닥은 더 강하죠?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무슨 일로 20일을 지지하면서 저렇게 착실하게 올라올까? 지표가 저렇게 안 좋다는데? 지표가 저렇게 안 좋다는데 어떻게 올라올까?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넉넉고 다들 공감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때쯤 조정을 받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장이 뭐 좋을 게 뭐 있냐. 경제가 저렇게 암울하다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고생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은 주식 전문가 말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더 내려오질 않고 버티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표가 조금 개선되니까 지난 3월달 대비해서 미국 지표입니다. 지난 3월달 대비해서 지표가 조금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 바로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 신문에서 난리치는 내용들, 9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쪽박이다. 오히려 9시 뉴스에 나오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9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된 뉴스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된 뉴스는 뉴스가 아니죠. 일반 대중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다. 매수다 이거죠. 9시 뉴스에서 세계 경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아주 힘들 거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 사야 되나 보다. 9시 뉴스에서 이제 드디어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 단기 매도인가 보다.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자. 먼저 우리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마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 회복에 환호를 했다. 소비 심리 회복. 아니 벌써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나요? 제가 이 소비 심리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중국이 우한시 폐쇄를 갖다가 종료하고 우한시를 다시 오픈했을 때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했을 때 그때 북경의 백화점에서 몰린 인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게 바로
굶주린 소비다. 이 굶주린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억누린 소비가 폭발할 때에 그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계속 돈을 밀어주고 또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중앙은행이 기업들한테 한계 기업한테 돈을 퍼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어찌되건 간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소비는 또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다우가 0.25%, 나스닥이 0.79%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월마트, 홈디포, 베스트바이 이런 데가 올라왔어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월마트, 홈디포, 베스트바이 같은 백화점, 할인점 이런 데인데 특히 할인점, 우리나라도 할인점에 손님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소비가 살아날 때는 예상보다도 좋다. 이렇게 많이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번에 예상보다 좋다라고 그러죠. 그러니 빨리 또 주식시장이 그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에 71.8에서 73.7로 올랐다. 원래 예상치는 69.8. 5월달 소비 심리가 더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앞서가죠.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게 예비치가 아니라 완료치가 나올 때는 이게 71.8은 이제 완료치예요. 그래서 확정치. 그래서 이게 예비치가 73.7로 나왔지만 확정치에서는 예를 들어 한 78이 나올 수 있습니다. 78.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69.8이었는데 확정치가 나올 때는 이게 한 78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또 전면 재개장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들뜨는 거죠. 그동안 참았던 거,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또 정부에서 꽁돈을 줬는데 술도 한잔 마시고. 자, 미시간대 얘기 들어볼까요?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양 조치, 소비자 재정이 개선됐다. 광범위한 가격 할인으로 구매력이 좋아졌다. 이러면 또 팍팍 팔려나가니까 생산도 팍팍 할 수 있겠죠. 경제 봉쇄 조치의 완화. CNN에 따르면 이번 주에 48개, 미국 50개 중에서 48개 주가 봉쇄 완화에 들어간다. 물론 뭐 4월달 지표는 안 좋았어요. 4월달은 안 좋을 거라 누구나 예상했기 때문에 4월달 안 좋은 것은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4월에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6.4%, 4월에 생산 전월 대비 11.2% 감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표가 아니라 이거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입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제가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한국 나쁘다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또 안 그런 모양이에요. 한국 안 좋다 그랬는데 한국의 수출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수출 지표가 5월달 10일까지 또 이제 5월 20일까지 얼마 나오겠죠. 근데 5월 10일까지의 상순, 중순, 하순인가? 상순 수출 지표는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았는데 수출이 별로 안 좋았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를 아직까지 신뢰를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은 있지만 그런데 나 홀로란 말을 참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 홀로. 한국만 나 홀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이번에 영업을 갖다가 전면 봉쇄하고 그런 짓은 안 했죠. 우리나라는 영업 봉쇄한 게 이번에 이태원 큰일 났어. 이태원 큰일 났어. 이태원 큰일 났어. 이거 나오면서 이태원의 클럽들, 이태원 클럽들만
이게 봉쇄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이태원 클럽과 유흥주점.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유흥주점도 봉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태원에 클럽 사태가 나면서 어떤 유흥주점 요것들이 바로 이제 2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죠. 2주간 영업정지.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그랬단 말이죠. 처음으로 우리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 실질 실업률이 15% 이상인데 그냥 쉰다고 답하는 실업자들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해서 명목 실업률이 4% 나왔다. 그 말도 맞고요. 어쨌든 실업률은 안 좋아요. 미국 실업률 15%가 아니라 16% 아닌가? 16점 몇 프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16점 몇 프로인데 16.4%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기억이 좀 틀린지 모르겠고. 근데 이 중에서 일시적 실업이다. 그래서 경제가 재개되면 곧 복귀될 것이다. 요것을 이제 대부분 다, 90%가 그렇다 그래요. 90%가.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식당 문 닫았는데 정부가 닫으라 닫은 거니까. 그거 맞죠? 비자발적 실업. 정부가 닫으라 그러니까 닫은 거지, 정부가 닫으라 그래서만 닫았겠습니까? 그게 비자발적 실업이야. 정부에 문 닫으라 그러니까 문 닫았어. 그러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정부가 문 열라 그러면 다시 문 열고 다시 복직을 시키겠죠. 그러면 실업률은 금방 다운되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OECD 그 중에서 한국만 나홀로 상승이다 이거예요. 상승이다. 한국만 나홀로. OECD가 32개국인데 한국 선행지수만 나홀로 상승했다. 아니, 한국은 왜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지? 물론 한국이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봉쇄하고 중단시키지는 않았죠. 공장도 다 가동을 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공장 가동이 멈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자택근무를 하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휴직이다? 휴직? 또 우리 상점도 그렇고, 우리 상점 중에서 문 닫은 상점이 자발적으로 닫은 데는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대구 같은 데 좀 많이 닫았죠. 그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문 닫은 데가 없죠. 문 닫은 데가 없고, 음식점들은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음식점 가기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가서 포장해서 가져와서 먹고 그랬죠.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다. OECD에 따르면 4월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99.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수출 중심은 수출 중심인데 요걸 수출이 중심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따진다면 서비스업이 배 정도 돼요. 서비스업 비중이 2배쯤 됩니다. 2배. 제조업이 내가 확실한 데이터 모르겠는데 24% 정도 된다면 서비스업은 한 55%쯤 돼요. 53%쯤 되는가 그래요. 27%하고 53%인가 하여튼 근데 서비스업이 더블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봉쇄하지는 않았죠. 다른 나라는 봉쇄했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봉쇄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그대로 있고 서비스업도 그대로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비교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넘버원이다. 글로벌 넘버원이다. 그죠? 글로벌 넘버원.
그래서 4월 경기선행지수가 99.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이게 0.1포인트가 아주 뭐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는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선행지수는 기업의 경기 전망과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의 순환, 장단기 금리차, 교육 조건, 이렇게 6개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죠. 근데 주가는 괜찮았어. 자본재 재고가 그런대로 나쁘진 않았죠. 재고도 그런대로 좀 팔려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에서 좀 안 팔려 나간 것들이 있죠. 자동차 재고가 좀 쌓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장단기 금리차도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교육 조건도 우리나라의 교육 조건이 이렇게 나빠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우리나라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개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아, 그러면 맞네. 우리나라 6개월 후의 경기는 좋아질 거야. 경기선행지수 분명 좋아집니다. 6개월 후, 뭐 이번 뭐 11월, 12월, 내년 1월 달 분명 좋아질 거야. 이건 맞아. 아,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간 이유를 알겠다. 6개월 후에 좋아지겠죠, 당연히. 지수가 100을 밑돌면 전월 대비로 오르면서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 아래에 있으면서, 100이라는 게 기준라인인데 100 아래에 있으면서 전월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 쭉 올라가면 경기가 이제 회복이 아니라 본격 하락 국면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 국면이다. 그죠? 회복 국면. 지난해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코로나 여파가 이어진 4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우리나라 경기지수는, 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상승이네. 8개월 연속 상승.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8개월 연속 상승. 근데 저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이다 하는 걸 보면은, 뭐 해야 돼? 주식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식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에서 뭐 다른 데로 이제 돈을 옮기고 있는 거죠.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지, 대한민국 경제가 나쁠 것이다 해서 파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펀드에서 돈 빠져나가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경제가 뭐 안 좋을 것이다 해서 파는 건 아닙니다.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700 근처가 있고 코스피가 1940, 50 정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1900에서 19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2000을 돌파해야 돼. 그리고 700을 훌쩍 돌파해서 750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그걸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월등히 괜찮다 하는 그런 사정과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잘 버틴 것을 본다면 이제는 2000이 아니라 한 2200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2200까지. 750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좀 보자고요. 지난달에 국내 증시가 오르고 제조업 재고가 줄어든 데다가 유가 하락에 교육 조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져서 한국의 경기 성장도 상승하면서 보인다. 제조업 재고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또 뭐지? 왜 재고가 줄어들까? 재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황이면 원래 재고가 쌓여야 되는데 재고가 줄어들었어. 재고가 줄었단 말이지. 증시가 오른 것은 이해를 해요. 증시가 오른다. 이것도 이제 선행지수니까. 사실은 이제 증시가 오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전문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뭐, 어쩌고 하고 하는 것은 지 개인 생각이지, 뭐, 지 개인 생각. 어떤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떠드는 것은 개인 생각이죠, 개인 생각. 한국은행 총재도 개인 생각이고
경제부총리도 개인 생각이고, 어느 정권사의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도 개인 생각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그 사람들이 미래에 갔다 온 건 아니죠.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다면 내가 믿겠는데, 다들 개인 생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 생각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전문가고,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가 부총리 하겠죠. 또 이코노미스트도 각각 이코노미스트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다 다른 어떤 한 자기 개인 생각이야. 근데 정신은 뭐냐면은 이거는 전체의 공감대야.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정치가 뭘 알아, 전문가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보다도 정치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는 공감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가 뭐 경제나 국가나 정치나 이런 걸 이끌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 대중이 이끌어갑니다. 옛날에는 우민이라 그랬죠. 우매한 민중들, 우매한 민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워낙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매한 민중이 아니라 스마트한 개인들이에요. 스마트한 개인들이 오히려 경제를 더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증시가 견조한 것은 아마도 다수 대중이 경제가 지금은 안 좋고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감, 또 그것이 또 전망, 그게 또 잘못된 전망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의 선행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지금 한국의 코스닥이 가장 지수가 좋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아, 맞네.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선행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 한국만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 코스닥 올라가는 거 맞다. 맞죠?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괜찮으니까 한국의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안 좋았던 97년도, 94년도부터 97년도는 한국만 내려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미국은 엄청 올랐어. 미국은 90년부터 99년까지 아마도 몇 배가 올랐더라. 몇 배가 올라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몇 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그때 나스닥 지수는 한국은 완전 꼬꾸라졌고 아시아가 완전 망가졌지만 그때 나스닥 지수는 말이죠, 엄청 상승했어. 이때 제가 네모를 표시해놨는데 이때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 이 구간에 10년 동안에 10배가 올라갔죠. 10배. 딱 10배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IT를 선도하면서, 인터넷이 개발되고 컴퓨터 개발, IT를 선도하면서 미국은 10배가 올랐어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90년대가 최악이었죠. 90년대 소위 그 중공업 입국 하면서 차입 경영을 했죠. 기업들이 차입 경영을 갖다가 방만하게 벌리면서 80년대까지 좋았는데 80년대의 환상에 젖어가지고 90년대, 80년대의 버블이 깨지면서 90년대에 완전히 대한민국이나 아시아의 전체 국가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나홀로 호황이 왔어. 그때 미국의 나스닥은 10배가 올랐어. 10배. 미국의 IT를 선두로 해서 빌 게이츠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또 컴퓨터가 선두로 하면서 이때 미국의 IT 산업, 그래서 무지하게 큰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만 온 거야. 10배 오른 거야. 다른 나라 아시아는 이제 완전 죽었어요. 이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이 죽고,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때는 미국이 완전 죽었죠. 그런데 그때는 또 뭡니까? 중국 중심의 중국 모멘텀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또 대급등을 했죠. 특히 중국은 요때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전망을 반영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이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왜 한국의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가 하는 것은 한국의 코스닥이 그만큼 전망이 있으니까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항상 말입니다. 항상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리고 시장은 뭡니까? 시장은 언제, 어떻죠? 시장은 늘, 자, 졸지 마시고, 일요일 밤인데 졸면 안 되죠. 시장은 늘 맞다. 시장은 늘 맞다. 시장은 늘 정답이다. 시장이 올라가는 게 잘못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늘 옳다네, 옳다. 맞다, 옳다. 시장이 잘못됐다. 글쎄도 있죠. 저는 시장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가끔 가다가, 소위 소로스의 재기이론. 요거는 뭐냐면은, 다수대중의 편견 때문에 그렇죠. 편견. 이 편견이 가격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대중의 편견.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뭐예요? 이번에 유가. 다수대중의 편견 때문에 왜곡된 것이 바로 유가예요. 유가.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을 것이다 하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어. 마이너스 40달러.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또 시장의 왜곡이야. 시장의 왜곡. 편견. 대중의 편견. 근데 이 대중의 편견은 반드시 제기한다. 소로스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5월 달에 이런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 있으니까 6월 달에도 6월물이에요. 지금 6월물이죠. 6월물. 6월물도 마이너스로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매수 포지션이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지. 계속 올라가요. 가격은 대중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간다. 가격은 대중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간다. 대중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올라간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중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수 대중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내려간다. 참, 가격이란 놈은 참 대단한 놈이야. 시장은 대중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하락 베팅한 사람도 좀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원래 하락 베팅을 안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가들도 하락 베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더블로 수익 나는 인버스 더블, 곱버스라 그러죠. 곱버스. 이런 데도 많이들 뭐 하고 그래요. 곱버스.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은 곱버스 같은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단기로 해야 돼. 단기로. 파생성 상품은 반드시 단기로 해라. 파생의 원래 목적 자체가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장기로 끌고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좁은 공간.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안정돼 있을 때, 위 상단, 그러니까 외가격을 잘 찍을 가능성이 작을 때, 변동성이 작을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나와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지금 뭐 빅스 지수 같은 게 계속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파생상품으로 어느 정도 해지는 해야 되지만 파생상품은 단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로 해야 되지 그걸 끌고 가면은 망합니다. 특히 뭐 유가 관련해 가지고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단기로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름 관련주, 석유 관련주들은 괜찮죠. 석유 관련주들은 지금 뭐 미국에서 좀 올랐나요? 별로 안 올랐죠. 메르슨 오일도 별로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올랐던 게 이런 거예요. JP모건체에서는 어저께 올랐고, 월마트를 내가 안 해놨네. 이 월마트를 좀 해놔야겠다. 월마트 같은 게 올랐습니다. 월마트 같은 게 올랐어요. 월마트, 홈디포, 베스트바이 이런 게 이제 소위 미국의 할인점이죠. 할인점인데 굉장히 뭐 주가 우리나라도 이마트도 많이 내려왔는데 이마트 장사가 안 되니까 내려왔죠. 그래서 이마트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마트도 이제 오를 때가 됐나? 워낙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마트 가는 걸 뭐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 모양이고 실적도 뭐 사실 안 좋았죠. 근데 뭐 이마트도 슬슬 이제는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올라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마트나 이런 것들 또 뭐 KB 지금 이제 뉴욕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죠. 뉴욕의 금융주들이 좀 올라왔고 KB금융은 지난주까지 뭐 별 소식은 없습니다. 은행주. 웰스파고도 좀 올라왔죠.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슬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올라갈 때가 됐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다음에 아까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네,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갈 때 됐다.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가지 않죠. 단기로 또 낙폭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더 노려봐야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미중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별 영향 없을 거예요. 미중 반도체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근데 심리적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심리적 영향 있을 수 있는데 뭐 삼성전자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메모리인데 메모리. 그러니까 뭐 우리 그 하웨이에다가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이건데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DB하이텍 정도가 비메모리라 봐야 되나? 근데 미국에서 중국에 안 주겠다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글로 만든 반도체 요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가 뭐 비메모리 되겠죠. 비메모리 외국에서 만든 거라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것은 안 된다. 상당히 뭐 억지 같은데 어쨌든 뭐 관련하다면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1%다. 뭐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그때는 이제 그 트럼프의 반도체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얘기들이 삼성전자하고 상관은 없지만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호재는 아니야. 하지만 악재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에는 중립적이다 봐야겠죠. 중립적이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지만 뭐 중립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생각한다면 은행주 또 뭐
백화점주, 뭐 호텔주 될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제 테슬라가 영업을 재개를 했다 그러죠. 영업을, 공장을 가동시키자 했다. 대한민국에서 테슬라를 참 좋아한다 그러죠. 테슬라가 하남에 가면 테슬라 매장이 있다는데, 하남에 뭐죠? 하남에 아울렛, 하남에 있는 아울렛.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테슬라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무지하게 많대요. 그래서 1월부터 3월달까지 테슬라가 한 4,000대 팔렸다 그러네요. 4,000대 팔렸대. 맞다. 하남 스타필드 하남, 4,000대쯤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자동차 공장이 있대요. 테슬라가.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나? 안 보여드렸나? 이게 써놨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네.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이 이제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이게 한 35만 대 만든대요. 11일부터 이제 슬슬 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 주말에 보니까 6,000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이 풀로 찼다. 이제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생산한다 그래요. 근데 이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라 그러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량이 약 4,000대를 기록했다. 지금 주문하면 9월달쯤 나온대요. 9월달쯤. 지금 주문하면, 그렇게 인기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문하면은 9월달에 나온대.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인기네. 그러면, 내일은 전기차도 괜찮겠구나. 전기차의 주가가 이렇게 돼 있었죠. 전기차의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삼성 SDI. 차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테슬라. 잘 간다. 테슬라가 다시 본격 가동한다니까 삼성 SDI가 장대 양봉 나고 목요일, 금요일 살짝 음봉인데 크지 않은 음봉. 눌림목이라고 해야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요건 조금 올라가면서 음봉이 나네. 포스코 케미칼. 요것도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네.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요것도 그러네요. 이것들 다 어떻습니까? 내일 올라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아모그린텍. 이것도 조금 음봉인데, 우리산업, 히팅에 있는 회사, 우리산업.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P&E 솔루션, 장비주. 차트가 괜찮죠? 조금씩 내려오는 게 아주 받쳐주는 모습이 괜찮아. PNT. 이건 계속 올라가네. 이노메트리. 데보마그네틱. 이런 것들 다 모양이 좋죠? 별로 밀리지 않고 잘 버텨.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얼마나 잘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잘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그린 뉴딜. 요것도 조금, 그린 뉴딜이 뭐지?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거잖아요?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거 같죠?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면 전기차, 태양광, 그런데 태양광은 지금, 글쎄, 태양광이, 어떻게 될라나, 태양광? 좀 잘 될래나? 정부에서 태양광은 계속해서 좀 밀어주고 있지만, 더 밀어주기보다, 전기차는 좀 밀어주면 이번에 좀 될 것 같아, 전기차. 테슬라가 3,000만원대에 살 수 있대나? 모르겠다. 하여튼. 자,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전기차 쪽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라. 그래서 일단 전기차 한번 기대해보고요. 일단 오랜만에 굴뚝주 한번 기대해보자. 그동안 현대차도 많이 조정받았고, 또 기아차나 현대차가 사실은 전기차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돼야 이제 전기차라고 그러고 살까요, 사람들이? 모르겠어. 물론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벤츠는 뭐야?
이런 데가 전기차라 그러진 않죠. 일본의 도요타 보고 전기차라 그러나? 그렇진 않은데 언젠가는 요것들이 전기차의 대장이라 그러면서 사들어 갈 거야. 현대차, 기아차는 합해가지고 4위로 올랐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분만 잘 불면 국내에서 전기차가 날개돌 진짜 팔려나가면 그러면은 현대기아가 주가 한번 대박 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팍팍 밀어준다? 테슬라가 이번에 뭐 충전 시스템도 갖추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번 보자 이거야.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우리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은 뭐 역시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SKC, 나노신수의 대주전자재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전기차의 대표 종목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체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린 뉴딜과도 관련돼 있고 그린 뉴딜 왜 안 나오나 했죠? 그린 뉴딜 그린이 안 나오나 했는데 그린 뉴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지난번에 데이터는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뭐 최대의 언택트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어가지고 아주 지겨울도록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게 카카오 네이버는 영원해라. 우리 방에서는 뭐 카카오로 대박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제가 절대로 카카오는 팔지 마라 그러죠. 네이버는 절대로 팔지 마라. 네이버 카카오는 팔지 말아라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보니까 네이버가 좀 덜 올라온 것 같아. 네이버가. 그죠? 네이버가 좀 덜 올라온 것 같아. 차트상으로는 카카오 더 올라간 것 같아. 근데 뭐 그렇죠. 카카오는 22만 원이 됐고 네이버는 21만 원이니까 이번에 카카오가 좀 오바했네. 왜 카카오가 오바했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20만 원 누가 먼저 가나 보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네이버 20만 원 안 간다 그랬어. 절대 못 간다. 근데 둘 다 20만 원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가냐 했는데 네이버가 먼저 갔어요. 그건 여러분이 맞았어. 근데 지금은 또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위에 와 있죠. 우리 방은 조금 카카오에 좀 힘을 더 줬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는 옛날부터 제가 추천했고 네이버는 좀 늦게 추천했으니까 카카오에 힘을 좀 더 줬는데 어쨌든 여전히 카카오 네이버는 그냥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요즘은 NC소프트 100만원 또 얘기도 막 나오고 NHN이 또 이제 10만원을 더 돌파할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NHN 아주 잘 가죠. 페이코. 자, 그래서 역시 플랫폼 종목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플랫폼 종목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전기차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얘기가 어떻게 먹힐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얘기가. 내일 아침, 사실 네페스하고 테스나가 주가 좀 올라왔죠. 비메모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인데, 진짜 비메모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업이죠. 관련된 기업. 비메모리의 완성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비메모리라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네페스하고 테스나. 내일 한번 보자고요. 차트가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인데, 탁 치고 갈 모습인데, 만약 트럼프 말 때문에 주가 좀 내린다면,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 내린다면, 내일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매수의 자리다. 하웨이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심리적 영향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밀리면은, 그때 뭐 살 자리가 아니겠냐. 그리 보는 거죠. 원익 IPS 마찬가지로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밀리게 되면 뭡니까? 매수의 자리다 봐야죠. 매수의 자리. 그래봐야 뭐 단기 악재지 뭐 장기 악재는 아니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반도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웨이가 망하겠습니까? 하웨이는 그냥 그래도 다 써야 되겠죠. 추성엔지 요즘은 톱텍이 아주 많이 올랐죠. 톱텍 아주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받으면 트럼프가 조정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저쯤에 사야 되겠죠. 자, 트럼프가 만들어준 기회, 정치인이 만들어준 기회를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주식의 스마트한 개인 투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플랫폼 주식들, 전기차 주식, 반도체 주식들 그런 쪽인데 플랫폼과 전기차는 뭐 내일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근데 반도체는 내려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 어쨌든 심리적 악재는 될 테니까. 그러면 심리적 악재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북주 어떻게 되느냐? 남북주가 좀 밀렸어요. 또 밀렸는데 어제 이제 21선을 다 이탈하는 모습이야. 에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자식이. 네가 그럴 줄 알았지. 자,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200일 라인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200일선까지 내려온다면 이것도 뭐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좀 지지 라인을 보이던 지지선까지 왔다가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는 대중이 두려워하면,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면, 그 얘기 뭐냐면, 대중이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면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지선은 반드시 깨지고, 저항선은 반드시 돌파한다. 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항선이 돌파될 때에 짜릿하다. 지지선이 깨질 때 짜릿하다. 이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지선이 뭐 반드시 깨지는 게 아니라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에서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면 그걸 깨고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선 돌파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남북주의 지지선 이탈은 아마 그런 개념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의 무슨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들이 아직 드라이브가 안 걸리니까 아마 실망 매물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난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0원 정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9,500원, 9,600원짜리 지지 라인인데 이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죠. 깨지나 안 깨지나.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특수건설 같은 이런 특수건설 동아지질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남북주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SOC 관련주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SOC도 여당이 지금 이제 압승도 했거니와 이제 돈을 막 재정 투자를 하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 많이 받을 거예요. 뭐 GTX도 그렇고 GTX 같은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GTX 같은 거. 사실 수도권에 가장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도권에서 이 GTX를 놔가지고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이득일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로 볼 때는 기름값을 많이 절약하게 되겠죠. 기름값.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서로 이동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차 끌고 이동하느라고. 근데 GTX 생겨가지고 뭐 한 20-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면 차를 몰고 갈 이유가 없죠.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가 되지 않겠냐, 이제 투자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주도 여전히 일단은 철도주하고 금강산주가 핵심은 핵심인데 요거는 정말 재료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나오면 또 이제 급등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핵심주 중심으로 여러분들 추격해 놓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핵심주 중심으로. 한두 종목 정도로 이렇게 섹터별로 추격해 놓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SOC나 이런 쪽은 뭐 여전히 괜찮죠. SOC 같은 것은 여전히 뭐 좋은 형태다.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또 뭐 있죠? 없나? 다 했나, 제가? 다 안 갔죠? 글쎄, 뭐, 가봐야 알죠? 바다로 가다님? 경험주들은 정말 가봐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겠는데, 일단 지수 자체는 제가, 사람들이 전부 내려가는 걸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어. 하락을 기대하니까,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락을 기대라기보다 하락에,
베팅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특수건설 같은 것은 괜찮죠. 예,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글로벌 다 뭐 봉쇄 해제로 가잖아요. 봉쇄 해제.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를 재가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출 지표의 개선이 남았죠. 수출 지표의 개선. 요 수출 지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OECD 경기 순환 지수도 개선되고 하니까 수출 지표까지 개선되면 이제 못 참고 매수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단기로 매도할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간다면 한 2100 정도를 넘었을 때 그때 한번 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2150 정도부터가 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150에서 2200 사이 이 정도가 매도 타이밍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종합지수의 모양으로 본다면 지금 쭉 올라가지고 다시 횡보했으니까 이거 이제 매물 다 소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매집이거든. 이런 차트가 매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뻗어나가는 모양 자체는 아마도 각국이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재가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고 사람들이 막 낙관할 때 그때 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리고 내려와 가봐야 여기서 많이 안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봐야 뭐 1850 정도 내려가겠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대로 안 간다면 그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로 갈 확률이. 그래서 또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제 생각이 좀 바뀌면은 또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듯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경제 봉쇄가 해제된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뭐 잘 맞췄죠. 1400포인트부터 사자 그랬고 여기도 요 구간에서 요 3일 구간에서 제가 무조건 매수 이날은 뭐라 했으면 닥치고 매수 V자 반등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맞아가지고 주가 잘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인천여우가 한번 잘 맞겠거니 하고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우의 생각이 맞겠거니 이번 V자 반등장에서는 이제 여우가 V자 반등을 자꾸 얘기했고 하니까 V자 반등이 한 번 더 나타나는지를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만들어야겠죠. 1850 정도가 지지 라인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50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올라오겠죠. 당연히 중국도 경제를 재가동하니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제 생각이 바뀌면은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이 바뀌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아까 얘기했지만 50개 주에서 지금 뭐 몇 개 빼놓고는 다 경제 이렇게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표는 개선되겠죠. 개선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 수출 지표가 지금까지는 수출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출마저도 이제 개선되는 모양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반대 포지션 사람들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 또 뭐 공매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격적 한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공격적 한매수. 이렇게 공격적 한매수가 들어올 때가 우리가 이제 매도의 포인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 한매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50% 정도밖에 한매수 안 한 것 같아. 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지막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피를 봐야 돼. 피가 낭자하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할 때가 됐고요. 매도 포지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사망할 때 그때 우리는 팔자. 매도 포지션 사망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겠죠. 급등 나올 때 그 급등의 모습을 봐가면서 즐기면서 천천히 팔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위로 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조금은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오면서 완전 그 매도하던 애들이 완전 죽어 넘어질 때 다수의 매도 포지션의 사망자가 길가에 그 질비할 때 길가에 매도자들의 시체가 질비할 때 그때쯤에 우리가 팔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밤 공개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 방송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으니까 혹시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인천여우 각지문 해가지고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인천여우 구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올릴 때마다 그때마다 유튜브에 딸깍딸깍 소리 나가면서 딸깍딸깍 소리 나오면서 여러분이 여우가 뭘 올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는 유튜브를 좀 방송을 오래 하지만 낮에는 짧게 합니다. 10분, 20분 하니까 낮에 하는 방송들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장중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여우에 많이 바뀌었는지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제가 낮 12시쯤에 녹화해서 올린단 말이죠. 12시 한 20분, 30분에 올라가니까 그것들 그때 들으셔서 여우가 생각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8시쯤 지나서 올려놓으니까 그때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